네, 반갑습니다. 오늘 민간경비론 1강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경비와 어떤 첫 번째 주제는 공경비와의 어떤 관계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간경비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 민간경비론이 뭐냐? 민간경비론. 과연 이 과목은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크게 우리 민간경비론은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합쳐져서 민간경비론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은요, 사기업입니다. 그죠? 사기업. 우리 민간이란 뜻은 일반 민간인 쪽이기 때문에 사기업이고요. 이 사기업들은 전부 개인 기업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 민간경비론의 어떤 목적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리는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 특정 고객이죠. 특정 고객. 이거를 우리는 의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뢰인. 민간 경비를 의뢰한 사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민간 경비업체는 사기업인데 이 민간 경비업체가 특정 고객이랑 경비 도급 계약을 통해서 우리 민간경비업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런 민간 영역이 있다. 거기에서 경비를 이제 선다. 이 경자가요, 살필 경입니다. 그죠? 그리고 준비할, 대비할 어떤 비자. 그래서 갖출 비죠. 그죠? 살피고 갖추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비라는 개념은 살피고 대비한다. 대비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피고 대비한다. 그러면 우리는 민간경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민간경비의 3대 요소죠. 그죠? 경비의 3대 요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경비의 3대 요소. 경비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방범, 방제, 방화입니다. 방범, 방제, 방화가 이 세 가지가 방방방이죠. 그죠? 방범, 방제, 방화. 이게 경비의 3대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방자는 뭐다? 예방하는 것들이에요. 예방하는 거. 예방하는 거.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게 우리 경비다. 그런 것들을 살피고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비 활동은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예방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 예방 활동이다. 예방 활동이다. 이것이 우리 경비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경찰 조직이나 이런 쪽하고 차이점은요. 그죠? 경찰과의 어떤 차이점은요. 그죠? 경찰은 이런 사전적인 활동들도 일부 합니다. 하는데도 사후적인 활동. 사후적인 활동은 주로 뭐가 있을까요? 수사. 그죠? 범인을 체포하거나 어떤 수사를 하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이게 이제 경찰하고 우리 민간 경비가 민간 영역에서 이런 방범, 방제, 방화 활동을 하는 거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민간 경비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민간 경비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고 우리 민간 경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조직, 그리고 시설 보호, 그리고 사이버 범죄, 사이버 보안이죠. 그죠?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도 여러분들 우리 민간 경비의 하나의 영역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이버 범죄, 컴퓨터 범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 우리가 민간 경비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주제로 다루는 것이 우리 민간 경비론입니다. 민간 경비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과거에 이 경비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형성을 했다면 이제 경비의 개념, 경비 활동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비 활동의 기원은요, 우리 경비 활동의 기원이죠. 그죠? 경비 활동의 기원.
우리 경비활동의 기원은 처음에는 어떤 굉장히 역사가 깊죠.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원시사회로부터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원시사회 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게 이 자위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야생동물로부터 이런 또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개념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개념에서 그것이 이제는 부족 또는 집단, 공동체,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개념으로 외부로부터 어떤 들어오는 적들을 대비하는 개념으로부터 이렇게 발전이 돼 나가는 이런 관점이고요. 그죠? 그리고 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 공공 질서를 유지한다는 어떤 관점, 이런 관점으로 처음에 경비활동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채는 근대 이후에 와서는 이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 민간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민간경비하고 경찰 기능이 민간경비하고 경찰 기능이 구분되지 못했어요. 경찰의 기능이 구분되지는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대 이후에 오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우리 민간경비가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민간경비는 어디서 태생을 하게 됐느냐, 그 태생의 어떤 기원, 이런 쪽을 봤을 때 우리 민간경비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합니다. 그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지켜야 될 재산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산업시설들이 만들어졌겠죠.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돼요. 그 산업시설에서,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그러면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가 밀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우리 이제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민간경비가 공경비는 경찰 활동이고 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어떤 경비 활동. 공경비보다 항상 민간경비가 먼저 발달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설경비가 최우선으로 먼저 존재가 했었고, 그 다음이 공경비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최초로 이제 그 경찰청을 또 설립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미국에 영향을 주고, 미국 뉴욕 경찰이 지금 현대 어떤 경찰의 가장 어떤 표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는요, 실정법의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실정법. 실제 법으로 정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법이 뭐냐? 우리 민간경비론에는 경비업법이 실제로 정해나온 법이죠. 그죠? 실정법이죠. 그죠? 우리 경비업법에는 경비 업무를 5종으로 지금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5종이 있습니다. 5종만 있습니다. 다른 종류는 없습니다. 시효 신기특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시설경비, 호송경비, 운반하는 거죠. 그죠? 시설은 장소를 지키는 거예요. 방범, 방제, 방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전부 다 경비 활동이죠. 그죠? 그 다음 신변 보호 업무, 이게 이제 경호 업무, 사람을 어떤 타인의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그리고 기계경비는 출동하는 거죠. 25분 안에 늦어도 도착을 해야 되고, 특수경비는 이제 국가 중요시설에 들어가서 경비활동, 장소적 개념으로 활동하는데, 이 시효 신기특, 법으로 정해놓은 이 5가지 경비 업무는, 이 5종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법에 명시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그 형태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실제로 민간경비는 어떤 영역들을 전부 다루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민간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모든 경비활동,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하는 모든 경비활동, 여기 이 경비활동에는 방범, 방제, 방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범죄 예방, 방범이죠. 그죠? 범죄 예방 또는 질서 유지, 위험 방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체의 어떤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당연히 공경비 쪽하고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공경비하고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공경비 쪽하고는 국가경찰활동,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하는 경비활동하고 거의 다 일치를 해요. 이쪽 부분은 다 일치를 합니다. 차이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공경비하고 명확하게 이건 차이를 두고 있죠. 공경비하고는 완전히 차이를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기본적으로 민간경비와 공경비와의 어떤 개념을 접근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의 협의의 민간경비와 광의의 민간경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협의의 민간경비와 광의,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로 접근을 또 나누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협의의 민간경비는요, 이 방범활동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방범만,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만, 이 방범활동에만 주력을 하는 것이 이 협의,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다.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 하지만 우리 광의의 민간경비는요, 경비의 3대 요소, 그죠? 방범, 방제, 방화. 방범, 범죄를 예방하고, 방제, 재난을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방방방 이 3대 요소를 포함하고 넓은 의미로서는 그죠? 정보보호, 그 기업체에서 또 자산, 정보 자산들을 보호하는 활동이나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광의의 민간경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넓다, 훨씬 더 넓다 이런 거죠. 그죠? 이게 협의는 좁다라는 의미죠. 그죠? 좁을 협의잖아요. 그죠? 방법만 해당을 되는데 광의, 아주 넓은 광야, 그죠? 넓을 의미는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영역들, 여러분들 광의의 민간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방법만 해당이 된다 하면 그건 틀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은 우리가 민간경비를 공부하는데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민간경비의 주체는, 양갈로 5번 민간경비의 주체는 의뢰자가, 고객이 의뢰를 해야 돼요. 경비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경비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민간경비의 주체는 결국은 우리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우리 경비업법에서는 법인만이 경비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민간경비 영역에서 자연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간경비의 주체는 뭐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준공무원이다 이런 표현이 전체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민간경비는 말 그대로 이 민간의 영역이에요. 민간의 영역. 민간 부분이 다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부분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절대 어떤 다른 특이한 어떤 신분을 보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7번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들 중에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이 범죄 예방이겠죠. 그죠? 범죄 예방. 첫 번째가 범죄 예방 활동입니다. 이 범죄 예방 활동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업무죠.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가장 중요하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이 범죄 예방 활동이에요. 이 강력한 공공성을 띠는 거죠, 그죠? 공공성을 다 가지고 있죠. 경찰 활동도 이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질서 유지 업무. 질서 유지 업무 역시 행사장 등이나 이런 데 행사장이나 이런 쪽에는 혼잡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잡한 장소에 어떤 질서를 유지시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공공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위험 방지 업무. 위의 요소들이 현장에서 이제 발생이 되면 이런 것들을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들을 또 해야 돼요. 위험 예방. 이것도 역시 공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민간경비 역시 전부 다 공공성을 가진다는 거죠. 이거는 공경비하고 공통이죠, 그죠? 공경비하고 공통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공통이죠. 공공성을 가진다는 거. 민간경비 업무 중에서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죠? 공공성을 가진다는 거.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어떤 일반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경비업법을 만들어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공공성을 업무상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업법이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양갈로 8번. 우리 민간경비의 특성이에요. 민간경비의 특성. 우리 민간경비는 어떤 또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민간경비는요, 한국에는 경찰관이 부업으로 민간경비 활동을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하지만 미국에는 경찰관이 부업으로 민간경비 활동을 하는 경우를 인정을 합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차이예요. 한국은 경찰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그렇기 때문에 민간 경비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경찰관이 그렇게 되면 문제를 또 많이 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 민간 경비의 어떤 조직화. 8번 민간 경비의 조직화. 민간 경비의 조직화에 보면요, 조직화 과정에서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 위험성이 있어요. 항상 우리 민간경비는요, 현장이 항상 위험합니다. 범죄를 예방하려면은 범죄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 그 다음 민간경비 현장은요, 항상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돌발적인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예측이 다 되는 일들이 없어요. 전부 다 새로운 일들. 그리고 그 현장은 항상 빠르게 기동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늘 존재하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거기에서 어떻게 빠르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민간경비의 어떤 성공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조직 문화에 또는 조직에다가 담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민간경비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 공경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경비의 어떤 기본 개념들, 공경비. 우리 공경비라 하면은요, 주로 어떤 활동들이 해당이 되냐? 경찰 활동, 그리고 방화, 소방이죠, 그죠? 소방 활동. 그리고 교도소에서 적절하게 그 교정시설, 교도소죠, 그죠? 교정기관. 이런 기관들이 일체의 어떤 공경비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는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경비는 경찰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거, 공권력을 행사해서 공경비는 이 가장 큰 특징이죠. 공경비의 가장 큰 특징, 강제력이 있는 거죠, 그죠? 공권력 행사, 공식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이 경찰은 총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공식적인 권력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행사를 통해서,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죠?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들을 하는 게 이게 공경비예요. 그래서 범인들도 체포하고 수사하고 체포하고 수사하고 이런 활동들을 전부 다 펼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경비의 주요 임무는 당연히 법인 수사, 체포, 이 좀 사후적인 활동들도 상당히 좀 많다. 사후적인 활동들 많다. 사전적인 활동들도 포함을 합니다. 공경비는 사전적인 활동도 포함을 하지만 사후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비의 특성, 우리 공경비의 특성, 공경비의 특성은 우리 민간경비하고는 몇 가지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민간경비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공성은 일단은 공통이죠. 그죠? 그리고 공익성, 국민 전체 이익,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익성. 그 다음 민간경비와 가장 차이가 있는 게 이 비영리성이죠. 우리 공경비는 비영리성이지만 우리 민간경비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경비도 일치해요. 민간경비하고도 같지만 우리 공경비의 독특한 특징은 이 비영리성은 민간경비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민간경비는 영리성이잖아요. 그죠? 영리성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가장 또 핵심적인 차이, 강제력. 우리 공경비는 강제력, 법 집행력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민간경비하고는 뚜렷한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민간경비하고는 아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차이점, 민간경비하고 공경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치안 서비스 순수 공공재이론 이런 게 있는데요. 그죠? 치안 서비스 순수 공공재이론. 치안은요, 이 공공재거든요. 국방 이런 것들. 치안 서비스 순수 공공재이론. 공공재라는 거는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 공공재가 뭐냐? 공공재가 여러 사람, 국민이죠. 그죠? 국민들이 동시에 이거를 전부 다 소비, 필요에 의해서 쓸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치안도 마찬가지고 국방도 마찬가지고. 치안도 112에 신고하게 되면 5분 안에 다 현장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공공재가 뭐가 있냐? 국방 서비스, 안보. 그 다음 치안. 그리고 공중파 방송들, 이런 것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죠. 그죠? 공중파 방송. 이런 것들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공공재화다. 그래서 우리 공공재화는 치안 서비스, 이 공공재로 보기 때문에 이 공공재는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배제성하고 비경합성. 아주 중요하죠. 그죠? 비배제성.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나만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비경합성. 비경합. 한 번 써먹었다고 다시 또 써먹었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계속 이용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공공재는 핵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배제성. 누구나 우리는 이용을 할 수 있죠. 경찰서에도 112 출동 신고했다고 뭐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출동을 시켰다. 그게 또 돈 내는 건 아니에요. 이 비배제성. 장난 전화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그죠? 비경합성. 내가 또 비용이 계속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전화를 해서 요청할 수가 있고요. 내가 그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 세금이란, 국민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비용을 정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공공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민간경비가 있고요. 그죠? 공경비가 있어요. 공경비. 우리 공경비는 그냥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장 편할 것이고, 민간경비는 경비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장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경비는요, 임무는 방범에만 초점이 맞춰져. 방범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민간경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하지만 우리 공경비는요, 임무가 법집행이에요. 법집행.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거, 사후적인 부분이죠. 그죠? 사후적으로. 체포 수사 활동들,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능들이고요. 대상은요, 우리 민간경비의 대상은 특정 고객입니다. 의뢰인. 하지만 우리 공경비는요, 국민, 시민이잖아요. 그죠? 시민입니다. 그죠? 이 특정 고객이나 의뢰인은 개인지향적이잖아요. 그죠? 개인지향적이다. 하지만 국민이나 시민은 이 시민지향적이다 이 말이에요. 시민지향적이다. 근데 특히 주의할 건 여러분들, 집단지향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과 시민을 집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집단이라는 개념은 특정 집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특정 집단은 어떤 사조직의 어떤 이익을 보호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지향적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고,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집단지향적이다 이런 표현들은 틀렸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우리 민간경비의 범위는요, 되게 한정적이죠. 법에서 정한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공경비는 상당히 일반적이면서도 포괄적이에요. 사전 사후 활동이 기본적으로 다 보장은 돼 있잖아요. 그죠? 포괄적이다. 업무의 범위가 훨씬 더 공경비가 넓다라는 거죠.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민간경비의 주체는요, 우리 민간경비는 전부 다 경비회사죠. 그죠? 경비회사. 기업입니다. 그죠? 사기업. 회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민간경비업체가 되고, 그 다음 우리 공경비는 주체가 정부가 되겠죠. 그죠? 정부. 가장 대표적인 게 경찰. 여기 이제 경찰이 되겠다. 그 다음 우리 권한은 민간경비는 일반이라고 똑같죠. 민간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전혀 없죠. 강제력이 전혀 없다. 상당히 활동도 제한적이다. 그죠? 이게 우리 민간경비의 어떤 또 공경비하고의 큰 차이점이죠. 그죠?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강제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우리 공경비는 당연히 강제력이 있다. 체포할 수 있고요. 그죠? 억압할 수도 있고요. 그죠? 법 집행을 하는 거지. 그죠? 신분은 당연히 민간경비는 민간인 신분이다. 경비원은 민간인입니다. 그죠? 하지만 공경비 쪽은 전부 다 공무원이죠. 그죠? 공무원. 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 공무원 역시 겸업이 안 된다. 겸업이 안 된다는 사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또 민간경비의 특징을 이렇게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 영리성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영리성. 돈 벌라고 장사하지. 그죠? 장사하자 묻고 살자. 장사하자. 영리. 경비업체는요, 영리해요. 하지만 우리 공경비는요,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비영리성. 그리고 또 이 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또 중요한 어떤 또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죠? 영리성과 비영리성, 공익성. 이런 것들이 또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법적 근거가
우리 민간경비는 경비업법 이런 쪽에 있어요. 그죠? 경비업법.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민간조사 업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경비업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민간조사원이나 이런 쪽은 경비업법의 영역이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공경비는요, 공무원법도 적용이 되지만 법적 근거가 있죠. 그죠?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것들이 법적 어떤 권한 근거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인데요. 특히 민간경비하고 공경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 이 권한에 있어서 강제력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민간경비는 영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경비는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개인한테 집중되어 있고 이거는 시민, 국민한테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고객 어떤 마인드 자체가 좀 더 다르죠.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우리 공경비 속에 또 우리 민간경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경비가 훨씬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경비가. 우리 민간경비는 상당히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경비 속에 서로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어떤 그런 관계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좀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 관련돼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